꿈을 주는 부자 차대입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 투잡러 분들을 위한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 내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실제로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잡러 계신 분들이 많고, 이 일을 하면서 진행할 때 어쩔 수 없이 내 명의로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님 명의 혹은 남편 혹은 아내의 명의로 이제 사업자를 낼 때가 있는데, 이때도 처음부터 그냥 무턱대고 내면은 나중에 자료들이 꼬여가지고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처음부터 쭉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실제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회사에서는 투잡하는지 어떻게 알죠? 자,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회사가 따로 조사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직원들이 일일이 다 그런 일들을 조사할 필요도 회사 입장에서 없죠. 근데 사업자로 매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서 국민연금에서 회사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국민연금 이제 내 명의, 그러니까 대표님들의 명의로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하면 회사가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부담 액수가 줄었다 라고 이메일 혹은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회사 인사과에서는 혹은 이제 재무팀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입했다고 해서 매출이 좀 안 생기면은 회사도 몰라요. 알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에는 이제 사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서 어긋나면은 이제 나중에 실업수당을 받기 힘들어지거나 이래저래 문제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부모님 명의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오프닝을 진행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내고 알뜰폰을 만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스마트스토어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통판업을 내고, 통신판매업이죠. 통판업을 내고 스스 회원가입을 마무리하는 방식의 세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모두 다 부모님 명의 혹은 이제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처음에 뭘 내야 되냐면은 이제 알뜰폰을 먼저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이 모두가 다 부모님 명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도 다 부모님 명의여야 됩니다. 당연히 비상주 사무실은 내 걸로 내고 부모님한테 줘도 상관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때도 원하시면 내 명의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명의로 빌려드리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내는 게, 다 부모님 걸로 하는 게 깔끔해요. 가능하면 부모님으로. 계속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내 아내, 남편도 같은 말이에요. 자, 사업자 등록증 홈택스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자 통장도 인터넷 뱅킹에서 가입하는 거고, 모든 게 다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단은 내 명의로 낼 때도 같은 프로세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 내고, 알뜰폰 내고, 사무실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홈택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가야죠. 은행에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돌아오고, 민원 24시, 그 다음 다시 네이버, 요 수순으로 진행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이 있겠죠? 일단은 모든 게 다 부모님 명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분증 4본, 주민등록증, 명의 통장 혹은 카드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내가 회원가입할 때는 필요치 않지만, 나중에 이제 알리나 타오, 아마존 등에 가입을 할 때, 뭘 살 때 카드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명의의 카드가 필요해요. 이때 이 카드가 바로 이제 구매 카드가 됩니다. 매입 카드라고 하죠.
매입 카드가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차차 배워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인감증명서, 지옥션 가입할 때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그리고 구글 이메일 회원 가입할 때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업자마다 구글 이메일을 따로 만들어서 생성하는 게 좋다라고 이전 스테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사업자 관리하기, 구글 관리, 사업자 관리 시트랑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사업자 아이디랑 비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류 폴더까지 정리하는 거 이전 스테이지에서 다 배웠죠. 네, 요렇게 쭉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스토리인데요. 처음에 사업자 2개로 시작을 했어요. 사업자 2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사업자가 18개, 아버지 명의가 3개, 어머니 명의가 2개, 제 명의가 15개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처음에 2개로 하고 6개로 늘리고, 그 다음에 바로 9개를 더 늘려서 15개가 됐고요. 15개 늘리기 전에 이제 아버지 명의와 어머니 명의를 먼저 늘렸던 거죠. 일단 처음에 늘린 이유는 세금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상품들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 명의와 어머니 명의가 둘 다 같이 사시니까 아버지 명의의 인천 집에 같이 사세요. 그게 자가 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가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죠. 임대차 계약서를 원래 사업자 등록증을 가입할 때 필요한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고 하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냈는데 계속 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인천 서구쯤에 사시는데 5개부터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천 서구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요번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못 내드린다가 5개째였단 말이죠. 그래서 5개까지만 내드리고 더 이상은 못 냈어요. 같은 집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는 게 각 관할 구청의 세무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관할은 더 내도 된다, 어느 관할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비상주 사무실로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또 다음 파트에서 배워볼 거니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투잡러들을 위한 부모님 명의 사업자 내기에 대한 로드맵, 그 중에서 스테이지 맵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는 각각 스테이지를 시작할 때마다 이 스테이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맵을 먼저 보여드리잖아요. 저희 스테이지에 따라서 앞으로도 쭉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